네, 아침부터 김민재 선수 관련 소식으로 뜨겁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를 나포셀 선수로 분류하지 않는다 라는 이 보도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보도를 보시고 최근에 또 김민재 선수가 도르트문트전에 바이어 선수에게 골을 실점할 때 빌미가 좀 됐었죠. 바이어 선수를 크로스 상황에서 놓쳤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온 직후에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적 제안을 들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고 또 많은 또 팬분들의 반응을 봤는데 이에 대한 제 생각과 어쨌든 제가 지금 올 시즌 너무 감사하게도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쿠팡 플레이에서 쭉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 사안을 좀 바라봐야 될지 저 나름의 생각을 좀 전달드리면 혹시 이 상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우리 또 이스타TV 구독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해서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언론 보도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플라텐버그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이 플라텐버그는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도 제일 먼저 보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인 만큼 뮌헨 관련 소식으로는 사실 공신력이 꽤 높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가 판매 불가 선수가 아니다 라고 먼저 일단 타이틀을 잡았고요.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협상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인 즉슨 만약에 김민재 선수에 대한 뭐 다른 팀에 혹은 다른 리그의 팀에 좋은 제안이 들어올 시에 바이에른 뮌헨이 이를 들어보고 혹시 좋은 제안이 들어온다면 김민재 선수를 이번 여름에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사실 판매 불가 선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만 봤을 때는 그럼 진짜 팔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과 같은 뜨거운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판매 불가 선수가 아니라는 것 뿐이지 무조건 팔 거라는 얘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민재 방출 명단에 올라 아니면 뭐 바이에른 뮌헨 벌써 김민재와 뭐 손절 계획 잡아 그렇게까지 볼 내용은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몇몇 우리 국내 기사에서는 제목에서 이제 뭐 손절 계획이나 아까 얘기했던 뭐 방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까지 간 건 좀 너무 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그렇다면 왜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판매 불가 선수로 분류하지 않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추측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는 물론 뭐 최근 경기에 있었던 불안정성, 종종 나왔던 큰 실수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이유가 따라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한 팀이 자기가 소유하는 선수에 대해서 뭔가 판매 가능성을 생각할 때 꼭 그 선수의 최근 기량 때문에 무조건 판매를 결정하지만은 않거든요.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따라오는 게 선수에 대한 이적 여부, 거취 여부에 대한 결정입니다. 자, 보면은 김민재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이 영입을 할 때 나폴리로부터 5천만 유로를 주고서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아마 이 정도 금액을 주었다는 것은 나중에 김민재 선수가 혹시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때 역시 매각을 할 때 바이에른 뮌헨도 그 이적료를 받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있을 텐데 이번 여름을 놓고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이선 보강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해리케인 선수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사실 올 시즌도 폼이 좀 들쭉날쭉한 편이라서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지금 사실 또 센터백 쪽이나 아니면 다양한 또 미드필더라든지 팔리냐 선수 정리하게 되면 또 미드필더도 생각해야 되고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보강을 좀 필요로 하는 바이에른 뮌헨인데 사실 지금 어떻게든 선수를 매각해서 그 수익을 통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매각 시 재투자 계획이 아마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민재 선수가 지금 나이는 96년생으로 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적 시장의 기사들을 보면 잠재적 대체자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본머스에서 굉장히 핫한 수비수죠. 딘 하이성과 같은 이 유망한 선수, 더 어린 선수도 지금 바이에른 뮌헨과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이적 시장 상황을 보면 일단은 보강해야 되는 포지션이 곳곳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든 만약에 좋은 제안이 온다면 선수를 팔고 그에 대해서 바로 얻는 수익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기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나이가 사실 적지는 않기 때문에 잠재적 대체자를 어린 선수로 더 유망한 선수로 데려온다면 충분히 김민재 선수에 대한 교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은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오롯이 최근에 폼이 직접적으로 김민재 선수에게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어쨌든 나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 보강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필요성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 선수들이 이적료를 받고 적절한 제한을 받고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웬만해선 쉽게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뭐 김민재 선수가 뭐 판매 불가 선수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방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데, 저는 이 판매 불가 선수로 분류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김민재 선수가 판매 불가 선수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이상하게 볼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뭐 정말 전설적인 수비수들, 뭐 리버풀의 반다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맨체스터 시티 후벤 디아스라든지 이런 각 팀의 핵심 수비수 혹은 최고의 수비수라고 분류되는 선수들만큼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잘했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과연 한 팀으로부터, 특히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무조건 이 선수는 지켜야 돼, 판매 불가 선수여야 돼 라고 분류가 될 만큼의 꾸준한 활약을 보였다고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런 판매 불가 선수가 아닌,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를 팔 수 있다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뮌헨을 이상하게 볼 이유도 저는 지금 시점에선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판매 불가 선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김민재 선수의 거취를 위기라고 조명할 필요도 없다. 지금 여러 가지 시기를 봤을 때 이적료에 대한, 이적 수익에 대한 재투자의 필요성, 또 김민재 선수의 나이가 적지만은 않다는 점, 이것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저는 판매 불가 선수가 아니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실수 혹은 뭐 불안정성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좀 아쉬운 실수들은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일단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김민재 선수의 입장은 어떨지를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면, 그동안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에 남아서 끝까지 도전하겠다, 뮌헨에서 경기를 출전하는 게 정말 소중한 기회다, 뭐 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뮌헨에서 정말 남아서 계속 도전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많이 드러냈는데, 뭐 최근에 어떤 이런 보도들이 나왔다고 해도 김민재 선수의 뮌헨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혹은 뭔가 의지, 자유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크게 뭔가 다른 부분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뮌헨을 떠날 생각은 없다, 팀에 도움이 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선수 본인에게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아마 김민재 선수는 최대한 바이에른 뮌헨에 잔류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거취에 대한 결정은 구단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의지와 별개로 구단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변수가 있다. 근데 구단이 무조건 김민재 선수를 팔 거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이유도 없다, 이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실수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 혹은 현지에서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스카이 독일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실점으로 이어진 실수, 이게 이 유럽 5대 리그의 센터백들 중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합쳐서 실점으로 이어진 실수를 가장 많이 저지른 선수를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김민재 선수가 왔다라고 스카이 독일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기록이고,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이 기록에 대해서는 좀 분명 부담과 책임감을 느껴야 될 지표인 건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잘못이죠. 사실 도르트문트전에 바이에르에게 내줬던 실점도 분명히 김민재 선수에게 책임이 따라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전에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전, 포칼 자르브리켄전 등 좀 중요 순간마다 김민재 선수가 실수를 좀 해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현지에서도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김민재가 불안정한 선수라고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임팩트 있는 순간마다 그런 실수가 결국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 뭐 기복 있는 경기력이나 집중력 등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는데, 중요 경기에서 명확한 형태의 실수를 계속 저지른다라는 게 주로 김민재 선수를 비판하는 분들의 근거고요. 거기서 이제 위치 선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 자기가 마크해야 될 선수를 놓쳤다, 그렇게 이제 김민재 선수가 비판받을 사유가 좀 지적되고는 합니다. 근데 평소에 경기력은 좋아요. 사실 김민재 선수는 제가 쿠팡 플레이로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쭉 중계하면서도 느끼지만 좋은 지표들도 많거든요. 굉장히 높은 패스 성공률이나 인터셉트 횟수, 뭐 공중볼 경합 횟수, 아주 넓게 찍히는 히트맵. 김민재 선수의 평소 경기력이 나쁘냐고 물어보면 전 그건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는 평소에 잘합니다. 잘하는데 분명 잊을만 하면 나오는 한두 번의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결국 본인에 대한 평가를 본인이 조금 절하시키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상황으로 올 시즌의 폼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나 뭐 언론 등의 현지에서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좀 인용을 해보면, 일단 막스 에베 단장, 도르트문트전 실점과 관련해서 분명 김민재 선수의 실수를 지적했고, 하지만 김민재 선수의 100%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도 에베 단장이 언급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뮌헨의 레전드, 이분은 좀 독설가긴 한데 로타오 마테우스, 위치 선정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 비판을 좀 했었고,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바꾸는 거는
어렵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실수는 아쉽고 분명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마테우스가 다음 인테르전의 선발로는 김민재 선수를 또 예측하긴 했었고요. 또 토마스 투엘 이전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전 때 실수한 이후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 김민재 선수를 벤치로 내리기도 했었죠. 또 이제 키커나 뭐 스카이 스포츠와 같은 독일 매체들 최하점 수준의 평점을 최근에 좀 부여하면서 기복과 집중력 부족, 안정감과 신뢰도 부족 이런 부분들을 맹렬하게 비판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 본인이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것만으로 바이에른 뮌헨에 분명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최근에 김민재 선수는 사실 올 시즌 내내 아킬레스건 쪽의 통증을 계속해서 참고 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기와 허리 통증까지 겹치면서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가 좀 편치 않은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도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진에는 부상자가 속출했죠. 우파메카노 다쳤고 이토 히로키 다쳤고 왼쪽 풀백에 알폰스 데이비스 다쳤고 이게 이제 A매치 기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쉬어야 했던 김민재 선수가 쉬지 못하고 감기에 걸린 몸 상태로도 장크트 파울리전에 나와서 생각보다는 너무 빠르게 좀 이르게 김민재 선수가 복귀전을 치르고 지금 쭉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소 경기력이 좋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경기에 꾸준히 나오면서 팀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는 부분 또 하나는 역시 김민재 선수도 분명 휴식이 필요한데 더 급한 다른 자원들의 사정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쉬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김민재 선수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같이 들여다볼 필요는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실수를 지적하는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비판을 피할 수는 그런 비판을 무조건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김민재 선수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동시에 역시 들여다봐야 될 점은 김민재 선수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과 그럼에도 팀을 위해서 좀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또 하나는 평소 경기력은 좋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조명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이번 영상 그리고 지금의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결론을 짓자면 일단 바이에른 뮌헨 뭔가 김민재 선수를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조건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제안이 올 시에 협상은 가능하다. 라는 점을 일단 바이에른 뮌헨 측에서는 좀 생각 중인 것 같고 선수 본인은 잔류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있을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일단 최종 결정은 바이에른 뮌헨 구단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몇몇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김민재 선수가 방출 명단에 올랐다거나 새로운 팀을 빨리 알아봐야 된다거나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니고요. 대신에 김민재 선수가 실제로도 몇 번의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not for sale, 판매 불가 선수로 김민재 선수를 분류할 이유도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 정도로 일단 지금의 이적설에 대해서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결정적 실수로 비판에 직면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부상을 안고 뛰었고 수비진의 부상 때문에 과도한 출전 부담이 김민재 선수에게 주어졌던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올 시즌 김민재 선수에 대한 경기력은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혹은 어떤 김민재 선수의 실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악순환이죠. 부상, 그럼에도 경기를 뛰면서 과부하, 그러면서 피로 누적도 겹치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그래서 실수가 발생하면 또 비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이 가중되고 이거를 풀어내려면 결국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가 빨리 올라와야 될 텐데 시즌 중에 몸 상태 회복하는 거는 사실 이제 힘들죠. 이미 늦었다고 봐야죠. 김민재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인테르전 일단 지금의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혹은 편치 않은 몸 상태 이런 것들을 안고서 이제 다가오는 인테르전 원정길에 이제 떠나야 되는데 부디 좋은 활약을 좀 해줘서 지금의 좀 이런 아쉬운 목소리들이 나오는 어떤 이 분위기를 잘 뒤집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적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제 생각이 이렇다는 걸 좀 전달드리고 싶었고 결론은 결국 김민재 선수 일단 남은 시즌 올 시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부상당한 몸 상태를 안고서 좀 경기 뛰어야겠지만 최대한 마지막까지 일단 힘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적설이 뭐 잠깐 판매 불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잠깐 좀 돌긴 했지만 너무 김민재 선수는 막 방출 위기다, 지금 거취 위기다 이렇게까지 몰아가거나 좀 아쉽게 바라볼 이유는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부디 마지막까지 잘 열심히 경기를 치러서 좋은 마무리를 시즌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